835쪽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 관련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두 번째가 완성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계산 방법입니다. 이게 애시당초 없었어요. 없었고 국세청장의 유권회색으로 집행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97년도인가 98년도에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법에 법령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과세를 하고 있냐 라고 국정감사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이 신설된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해요. 먼저 조합원 입주권의 용어의 정의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소규모 주택,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과 부스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뭐라고 부르자? 조합원 입주권이라 부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자로 조합원 입주권 용어가 정식 법령 용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어쩔래? 89조 2항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비과세를 해주는데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이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상의 권리인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뭐 해줘라? 비과세를 해줘라. 두 번째, 집이 만약에 무주택 상태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있다고 한다면 비과세를 해주되 다른 주택이 있으면 어쩔래가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정 대상 지역 일대에 2년 또는 3년 내에 파는 것은 그건 155조 1항 얘기예요. 지금 말한 것은 법법 규정이에요. 89조 2항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55조 1항과는 전혀 무관입니다. 별도 규정이니까. 시행령하고 본법이 서로 많이 상충이 되면 어때야 돼요? 뭐가 우선이에요? 법이 상위 법령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3년 내에 파는 비과세 해줄게. 자, 세 번째. 만약에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록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줄게. 관련된 위임받은 시행령이 156조 2예요. 152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고 한다면 주택을 선취득해라, 조합원 입주권 선취득해라. 주택을 선취득한 상태에서 실수요자 입장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설령 양도를 이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주택에 대해서 뭐를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이 규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보호 차원의 부득이한 사유죠. 대표적인 사례가 대체주택이죠. A라는 주택이 있었는데요. A가 재개발, 재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의해서 A가 헐릴 겁니다. 그래서 A가 헐림에 따라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B가 있다고 한다면 B를 뭐라고 부르자? 대체주택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는 A주택에 대한 사업기간 중, 사업기간 중은 뭘 말해요? 사업시의 인가일로부터 완성일 사이에 B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전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 보유를 했다고 한다면 해당 주택을 만약에 B를 양도한다면 양도 시점에 대주택 하나와 조합주택 하나가 있지만 이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나중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완성되기 전까지 A를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근데 완성되기 전까지 못 팔았으면 어쩔래? 완성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A를 팔아라. 2년 이내에 이사를 가라. 이사 가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라. 그럼 사후관리 문제예요. 그럼 비과세 해줄게. 네, 이런 식으로 152에서 규정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과세 대상이면 어쩔래? 조합원 입주권이 또는 완성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비과세금을 충족을 못하면 과세 문제가 발생돼요. 그럼 어쩔래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소수의 시행령 166조가 사실 약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A점부터 B점까지는 부동산상의 권리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은 종전의 부동산이 뭘로 바뀌어요? 조합원 입주권인 권리로 바뀌어요. 그러면 B에부터 C까지는 이것도 권리 상태예요. 그죠? 조합원 입주권 상태니까. 그 다음에 CD 구간은 뭐예요? CD 구간은 부동산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따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원론적으로는 B부터 C, D까지 구간은 권리 상태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과 부동산이 짬뽕돼 있어요. 근데 양도세 계산할 때 완성주택 팔 때는 따지지 말고 왕창 해버려라. 이건 본법에 위반돼요. 법에 위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납세자, 국민한테 이로워요, 불리해요? 이로워요. 그러니까 누구도 문제를 안 삼아. 근데 문제 삼을 사람은 세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은 논외로 오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강의를 듣다 보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이게 그 말이 그 말고 저 말이 저 말 갖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기억하는 방법이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림을 기억하시는데 만약에 기존 부동산을 1억에 취득을 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현재의 평가액이 있어요. 근데 세법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업 시행일을 사업계획 승인일, 사업 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평가인 금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변경될 때는 변경 금액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제 평가액과 권리가액이에요. 중에 어떤 걸 써라? 바뀐 걸 써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 그냥 쉽게 말하면 뭘 써라? 권리가액을 쓴다는 얘기죠. 그럼 권리가액은 뭐예요? 권리가액은 이때 평가를 해보니까 기존 부동산이 2억짜리예요. 근데 앞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 등속을 계산하면 100% 적용하면 도저히 안 될 거야. 사업을 못 해. 마이너스 나니까. 그러면 감보율을 적용해요. 감보율 적용해서 80%를 하자. 그러면 1억짜리가 얼마가 돼요? 8천만 원이 돼. 이게 권리가가 돼요. 권리가의 과도 가소에 따라서 납부할 청산금, 지급할 청산금이 같이 덩달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간혹 이 관리처분계 인가 현재 평가액인 권리가액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이 싸움이 쟁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급받을 청산금이었었어요. 근데 쟁송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청산금을 납부할 이유가 생긴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차차 말씀드리고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할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할 때 매매계약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완성도 안 된 집을 백이동 1503호로 해요. 예, 그게 8억 5천이래요. 또는 15억이라 했습니다. 15억이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도가를 15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문제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만한 부동산을 파는데 여기에 전세 보증금이 5억이 깔려 있어요. 매매가는 12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양도가가 12억이에요. 5억을 뺀 7억이요. 12억이에요. 왜 12억이에요? 이 5억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5억을 변화를 반제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누구한테 전가해 버려요? 매수자한테 전가를 하죠. 대신에 매수자는 어떤 이득을 봐요? 5억을 매도자한테 지급 안 해도 돼. 왜? 상계 처리해 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이 5억이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는 거죠. 즉 매도자의 의무를 매수자에 전가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백사동 1508호를 18억에 양도하기로 했다. 예, 양도 자산은 이 부동산이 아니에요. 권리예요. 그렇죠? 권리인데 이때 평가액 5억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를 얼마에 받았냐면 8억에 받았어요. 그러면 추가로 납부할 청산금이 얼마예요? 3억이에요. 자, 이때 스몰 a, 스몰 b, 스몰 c 요때 만약에 완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1억이 있고 1억이 있고 1억 3억을 불입해야 되죠. 그죠? 만약에 이때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A, B, C에 있는 1억이
납부할 의무가 매도자한테 도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당연히 이 스몰 a, b, c의 납부는 누구한테 있어요? 매수자한테 생겨요. 그럼 매매계약서에 18억을 썼지만 양도가를 얼마로 해야 돼요? 12억으로 하셔야 돼요. 그걸 입증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냐면요. 지금은 12억이니까 자 12억 만약에 13억이라 합시다. 자 3억을 빼면 양도실가가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고가예요? 고가 아니에요? 고가 아니에요. 근데 양도가 이런 거 생각 않고 그냥 양도가를 매매계약서 13억 쓰였으니까 13억으로 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일이 걸려요? 고가주택에 걸려요. 세금 안 낼 세금을 내게 돼요. 아마 이렇게 여기 분이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많아요. 많아요. 이게 굉장히 조심. 만약에 매매가 이때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13억이라고 한다면 양도실가가 얼마짜리예요? 12억짜리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마에 팔았냐면 14억에 팔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평가가 만약에 8억의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아파트를 7억짜리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남잖아요.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함해서 파는지 청산금 지급받은 건 매도자가 받겠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매도자가 받을 터이니 매매가는 14억이지만 시세는 14억이지만 14억 속에 1억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야기해야 돼요. 또 반대 계약도 있어요. 14억을 매수자가 받기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급받은 청산금의 기속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걸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양도 시기는 언제예요? 청산금을 다 지급받고 이전고시가 나면 이전고시 다음 날이 양도 시기예요. 근데 이전고시 된 후에도 1억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다 받은 때가 양도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상황상 틀어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통상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보다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평가액이 12억짜리예요. 그러면 네가 25평짜리 하나를 받고 34평짜리를 받을래? 34평짜리 하나를 받고 나머지는 청산금을 지급받을래라고 조합에서 물어봐요.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평가액에 비해서 분양가가 낮으면 2개를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임대해 줘야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1이 됐잖아요. 조합을 지금 몇 개가 돼요? 2개가 돼요. 그러면 판다면 먼저 판 것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완성주택도 과세, 조합 입주권도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인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안 물어보고 그냥 비과세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상황상황 틀려지게 매우 조심을 하시되, 이제부터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 1억에 취득을 했어요. 평가를 5억에 받았어요. 아파트를 얼마짜리를 분양받았냐면 8억짜리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추가로 납부할 청산금이 얼마예요? 3억을 추가로 납부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14억에 양도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양도 차이를 계산합시다. 양도소득에 관련된 조합원입주권의 소득금을 이렇게 계산해라. 자, A, B 구간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을 하자. B, C 구간을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은 완성을 뺄게요. 완성을. 왜냐하면 양도 자산이 조합원 입주권이니까요. 그러면 양도는 자산의 종류가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문제가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A, B 구간은 아까 뭐라고 했죠? 부동산 구간이에요? 권리 구간이에요? 부동산 구간이에요. 장기보유 특별 대전제조건이 뭐예요? 미등기가 아닌 경우로서 부동산에 한정하여 3년 이상 보유한 것만 해준다. 근데 가로 속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은 안 된다. 또 가로 속에 뭐라고 써놨냐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증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만 장특공제를 해준다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취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장특공제가 한 푼도 안 돼요. 아시겠죠?
승계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승계조합원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에요. 관리처분 인가일이 종전부동산이 권리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은 장특공제가 됩니다. 보훈연수는 뭘로 해요? A, B 구간의 보훈연수에 장특공제를 해줍니다. B 구간은 뭐예요? 권리구간이에요. 장특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 양도차익은 B점에 5억에서 1억을 빼고 마이너스 X로 하면 되죠. X는 뭐예요? 기타 필요경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이 실가라고 한다면 양도비용, 자본 주출비용이 있는데 자본적 주출비용은 여기서 빠져나가겠죠. 그렇지만 양도비용은요. 그러면 각종 기타 비용은 실경비라고 한다면 X값이 실경비에 공제가 되겠죠. 단 1억이 실가일 때만 그래요. 근데 만약에 1억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산치대가를 쓰겠죠. 그럼 X값은 뭐가 돼요? A점의 기준시가의 3%가 되겠죠. 그래서 5억에서 1억을 빼고 기타 비용을 뺀 것을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을 한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은 양도실가 빼기 평가액 빼기 마이너스 Y. 그러니까 플러스 14억 마이너스 5억 마이너스 3억 마이너스 Y값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Y값은 BD 구간의 자본적 지출비용 또는 양도비용이 대표적인 사례겠죠. B값은 당연히 실가니까요. 평가액이 실가니까. 자, 이게 기본 틀이에요. 이걸 말로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 인가된 양도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실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제경비 또는 계산공제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조합원 입주권 D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이게 시행령 166조 1항 1호에 나온 계산식이에요. 그걸 문장으로 외우면 죽어도 못 외웁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눈 감을 때 머릿속에 이 도표를 그려놓고 생각하세요. 자, 해봅시다.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은 B점의 평가액, 말로 해보세요, 직접.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A점의 취득실가 또는 환산취득가 마이너스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D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끝. 눈 뜨십시다. 잠자지 마시고요. 그러면 A, B 구간은 장특공제가 된다. BD 구간은 장특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요? A점부터 D점까지 통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반대로요. 청산금을 지급받았으면 어쩔래라는 얘기예요. 지급받았으면 만약에 취득을 1억에 했어요. 평가를 8억의 평가를 받았는데 아파트를 5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청산금을 지급받게 돼요? 3억을 지급받게 돼요. 이것을 나중에 14억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근데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가는 8억에 받았지만 양도는 조합원 입주권은 8억짜리예요? 5억짜리예요? 5억짜리예요. 그것이 머릿속에 일단 들어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숫자를 대입해보자는 얘기죠.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은 8억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X값으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기존 부동산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만큼의 맞죠? 상당하는 만큼의 양도차익이 구해졌는데 이 양도차익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급받을 청산금 상당 부분이 끌려있는 양도차익 속에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양도세 계산하는 것은 8억짜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5억짜리의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분할 수밖에 없죠. 그럼 곱하기 분수의 분모 평가액 8억분의 8억 마이너스 지급받을 청산금 3억을 뺀 걸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맞죠? 그래서 8분의 5가 되는 거죠. 이것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양도실가 14억 빼기 가로 열고 평가액 8억 지급받은 청산금 3억
마이너스 Y값 쓰는 게 맞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8억짜리 양도차익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 5억짜리는 양도차익 계산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 지급받은 청산금은 빼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가로를 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4억, 마이너스 8억, 플러스 3억,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이 질문이 그래요. 왜 저기는 마이너스 3억이면서 여기는 플러스 3억을 왜 하냐 이거예요. 지급받은 청산금인데. 그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1학년의 산수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로를 풀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자, 말로 바꿔볼게요.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관리처분계 인가전 양도차익은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A점의 취득시효가 또는 환산취득가 마이너스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 가로 닫고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분자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지급받을 청산금. 됐죠? 관리처분계 인가 후 양도차익 D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더하기 지급받을 청산금 마이너스 실질소득금이 가로 닫고 끝. 됐죠? 자, 기억되시죠? 쉽죠? 잘 기억하세요. 이 그래프를 기억하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 그래프만 그냥 읽으면 돼요. 예. 근데 공부도 요령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부분의 기억을 이렇게 도표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절대 안 잊어먹어져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 이제 변수만 생각하면 돼요. 지급받을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지? 지급받을 청산금의 이 매수자가 갔냐, 매도자가 갔느냐, 납세의무자는 누구지? 그 다음에 양도시기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산금을 납부할 경우로서 납부의무가 도래 안 된 걸 매매가에 넣어야 돼, 빼야 돼. 근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주비요. 매매 계약세 보면 청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요. 똑같아요. 지급받으면 납부할 경우거든. 이주비는 원론적으로 그 원조합원이 이주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주비는 언제 변제를 해요? 입주할 때 변제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겠어요. 근데 자꾸 돈이 없어 이사를 못 간대요. 전세금이 없어서. 그래서 저리 또는 무이자로 조합이 시행사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이주비를 매매대가 14억에서 상계 처리를 해요. 자, 이 이주비 2억을 받은 게 있어요. 이주비 2억의 납부 의무가 변제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양도자한테 있어요? 매수자한테 있어요? 원론적인 변제할 의무가 양도자한테 있죠. 이걸 누구한테 전가했어요? 매수자한테 전가했죠. 그러면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주비는 빼면 안 돼요.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집을 판다, 상가를 판다, 전세보증금이 있다. 이거 양도가가 포함이냐 빼냐 요걸 생각하면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 합시다. 눈 감고 가만히 입으로 읊조려 보세요. 애인 생각하지 말고요.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을 계산하자.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효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액.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D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끝.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 취득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 가로 닫고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분자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지급받은 청산금.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D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더하기 지급받은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가로 닫고 끝. 됐죠? 다 외우셨죠? 이걸 모르면 완성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계산식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자, 재건축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재개발에 문제가 있어요. 재개발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토지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 토지, 건물 다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지상권자예요. 이 네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89조 2항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의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A점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다면 이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B점의 양도 시점에, 죄송합니다. B점의 양도 시점에 곧바로 뭐 해줘라? 비과세를 해줘라. 아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관리처분계획이나 조합입주권을 비과세한다? 이건 아니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철거일률 등 빠른 단위 비과세를 충족했으니까 주택과 부수토지가 최소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등기됐고 고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곧바로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상권자예요. 비과세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상가를 갖고 있었어요. 비과세 돼요? 안 돼요. 토지만 가진 사람이에요. 안 돼요. 주택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지에 상당하는 만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 못 해줘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성격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말했잖아요. 재건축은 기존 주택을 가진 자들이 헐고 재건축하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대부분 99.9%가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개발은 안 그래요. 땅만 가진 사람, 건물만 가진 사람, 건물도 복합주택인 사람, 상가인 사람, 주택인 사람, 지상권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 양도차익 계산하면 틀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을 다 이걸 적용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승계조합원이라 합시다.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을 취득해서 곧바로 조합원 입주권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계산식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가 빼기 조합원 취득가 빼기 실경비, 장특공제는 아예 없을 거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일반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승계조합원인지 원조합원인지 물어봤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분명히 원조합원의 A로부터 이 사람이 B가 취득을 해서 승계받아서 C로 팔 겁니다. 그러면 B의 매매 계약서, A의 분양 계약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걸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뒤에 명의변경이 됐을 때 그 사람은 100% 뭐다? 승계조합원이다. 그 명의변경 날짜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이에요. 근데 관리처분 인가 전에 취득했다. 그건 그 사람은 원조합원이에요. 원조합원이건 승계조합원이건 주택이 완성되면 그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 곧바로 나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완성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만 다시 들어와요. 이것은 관리처 인가양침의 D점은 아까 조합원 입주권인데는 신축 완성주택이요. 근데 원래는 요것이 완성일이니까 완성일이라고 한다면 요 소득금액, 그 다음에 요 소득금액, 그 다음에 요 소득금액 세 개를 각각 구분 계산해서 합해 주는 게 맞아요. 왜? 그쵸? 여기 부동산, 권리, 부동산. 그죠? 그런데 우리 시행령에서는 따지지 말아라. 그냥 요걸로 계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따지지 말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근데 이 원리만 알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은 장특공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시행령 160조 4항이가 5항에 가면요. 완성주택을 양도한다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도 뭘 해줘라? 장특공제를 해줘버라는 얘기입니다. 해줘버려라. 해주는데 다만 두 개로 쪼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1억에 사서 5억의 평가를 받아서 8억짜리를 분양받아서 14억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5억을, 그러니까 진짜 들어간 돈은 8억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8억은 들어갔는데 3억에 추가로 납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8억에서 14억이면 얼마 이득을 봤어요? 6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죠. 6억의 양도 차익을 발생하게 한 구성 요소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원가 요소는. 첫째는 기존 부동산 5억이 기여한 양도 차익도 들어있고 3억의 양도 차익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 B 구간의 양도 차익은 다 누구의 양도 차익이에요? 기존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에요. 그러나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6억 속에는 기존 부동산 5억이 차지하는 양도 차익도 들었고 납부한 청산금이 3억이 기여한 양도 차익이 들어있다 이거죠. 이걸 쪼개자는 얘기입니다. 쪼개자. 그럼 어떻게 쪼개는다는 얘기예요?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 분자
B점에 평가액을 대입한다면 누가 기여한 거예요? 5억이 기여한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에 기여한 양도차익이에요. 그러면 AB 구간의 관리처분 인가된 양도차익 플러스 BD 구간의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중에 기존 부동산 5억이 기여한 양도차익을 두 개를 더해서 A점부터 D점까지의 장특공제를 해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해줘버려라. 근데 그걸 문제 삼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세 사람 빼고는 없어요. 원래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 왜? 요 B, C 구간은 권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해줘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D 구간의 양도차익 6억 중에 3억이 차지하는 비율, BD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 분자, 납부한 청산금을 대입한 무슨 값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 나온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B점부터 D점까지의 보유연수 장특공제를 해줘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것만 플러스 알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 완성된 주택으로서 납부한 청산금일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관리처분 인가전 지금 말하면 5번째예요.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신축 양도주택의 양도시가 D점 양도시가 빼기 B점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득인 경비를 한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 다 해줘버려라.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 분자 B점의 평가액을 대입하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중에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아무데 나올 거다. 그것을 관리처분 인가된 양도차익과 두 개를 더해라. 더해서 A점부터 D점까지 장특공제를 해줘버리라는 얘기죠.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중에 납부한 청산금이 그냥 양도차익에 쪼개져 나온 것은 B점부터 D점까지의 보유연 장특공제를 해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자, 이제 앞으로는 저기만 계산할 수 있겠죠? 못해요. 막상 해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거기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청산금을 누가 받기로 했냐, 청산금을 누가 납부할 의무가 있냐, 이게 고가냐 아니냐,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철거 중에 비과세금을 충족했냐 안 했냐, 다른 주택이 있냐 없냐, 다른 조합은 입주권이 있냐 없냐, 동일세대 다른 집이 있냐 없냐, 일시적 2주택이냐, 중구가 난방입니다. 또 상속받았냐, 동고봉양이냐,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변수는 많지만 원칙적인 계산 방법을 모르면 접근을 못해요. 알면 접근돼요. 그러니까 정법론을 알면 편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정법론을 모르면 편법 쓰면 쓴 만큼 손해봐요. 절대 손해보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청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 신축 완성주택을 양도할 때 어쩔 거냐는 얘기예요. 자, 청산금을 해당 주택을 8억의 평가를 받았어요. 8억의 평가받았고 아파트를 5억짜리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3억만큼 청산금을 지급받겠죠. 그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5억짜리가 14억이 됐어요. 그럼 8억의 양도차익이 발생이 된 거예요. 8억 양도차익 발생한 데 있어서 지급받을 청산금이 이 8억 양도차익 생성에 기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여를 안 했어요. 전혀 기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중에 청산금 상당분 양도차익을 안분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AB 양도차익, BD 양도차익이 다 누구의 양도차익이에요?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죠. 이건 통째로 다 해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지급받은 청산금 3억은 어쩔 거냐가 문제가 돼요. 자, 3억은 평가를 5억에 받았어요. 또는 8억에 받았다고 합시다. 이 3억을 지급받은 청산금은 이 관리처분 인가일과 철거 중 빠른 할인의 비과세액을 충족한 주택이에요. 평가액이 10억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러면 3억은 곧바로 비과세예요. 근데 만약에 평가액이 15억이라고 합시다. 15억에 3억을 지급할 청산금이에요. 이것을 매도자가 지급받을 겁니다. 예.
그러면 양도시기는 언제예요? 다 지급받고 이전고시가 났어요. 이전고시 다음 날이 양도시기예요. 그날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는데 방정맞게 이 집이 1세대 2주택에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2주택 이상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청산금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 중과를 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돼요. 매매 드네, 그죠? 중과할까 안 할까요? 예. 예. 중과합니다. 예. 중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산금 지급받을 때 시점이 양도 시점에 2주택 이상에 들어간 경우로서 중과 대상이면서 and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and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면 이 3억에 대해서 중과하셔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15억이에요. 1세대 비과세가 충족한 주택이에요. 그럼 15억이니까 양도세 12억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15억 중에 3억 중에 15억 초과 상당분인 3억 곱하기 15분의 15 마이너스 12. 그럼 무슨 X값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과세예요. 과세. 과세인데 그냥 통째로 과세하면 안 돼요. 여기에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아버지 땅이에요. 네, 그 돈이 한 1억 왔다 갔다 해요. 뭘 해줘야 돼요? 아니, 다 했어. 조특법 77조. 공익사업용 감면규정이야. 그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사회 기반 정비서를 만드는 경우로서 조합에 양도한다면 뭐 해줘라? 감면해줘라는 얘기입니다. 감면 꼭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채권은 발행을 못하니까 100% 현금 감면이에요. 예, 현금에 10% 감면해줘야 돼요. 근데 많이 안 해줘요. 왜? 안 해주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몰라요. 납세자도 당연히 세무서도 몰라요. 회계서도 몰라요. 변호사도 몰라요. 예, 근데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 이러실 때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뻗어나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뛸지를 모르니까 매우 조심. 근데 굉장히 사무실이 덥지 않아요? 제가 입을 많이 움직여서 운동을 많이 해서 더운 거예요? 많이 덥네요. 예, 아무튼 관리처분 인가전 인가후 양도차의 계산 방법이 조합의 입주권이냐, 그 다음에 완성주택이냐,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감면이냐, 여부냐, 비과세냐 아니냐, 양도한 자산이 조합의 입주권이냐, 권리냐, 죄송합니다. 완성주택이냐에 따라 틀린다. 자, 만약에 이 집이 지금 파는데, 지금 팔아요. 지금 파는데, 뭐, 그렇네요. 비과세가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인데, 이 3억이 또 공익사업료로 감면도 되지만 조특법 99조나 99 3을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뭐죠? 99조가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된 자기건설 주택의 완성 시기가 도래한 거라고 한다면 이때 분양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건 뭐 해줄게? 5년 내에 푸는 전액 감면해 줄게. 당연히 5년 넘어버렸죠. 그럼 5년간 소득금을 빼줄게. 그렇죠? 그 다음에 99조. 99조의 3이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신축 완성된 자기건설 주택이라고 한다면 5년 내면 전액 감면해줘라. 5년 경과하면 5년간의 소득금을 빼줘라. 근데 그 산식을 적용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분수의 분모, 양도 현재 기준시가 빼기 당초 기존주택의 기준시가 분자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빼기 신축 완성주택의 완성일 현재 기준시가 그에 상당하는 값은 뭐 해줘라? 소득금에서 빼줘란 얘기입니다. 그게요 지금 해당 조문에 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차감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게 말썽이 났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서울청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저는 그랬어요. 차감이라는 게 그냥 뺀다는 얘기지 안 부른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자꾸 안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근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국어 대사전에 차감의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교하여 덜어낸다가 차감이랍니다. 비교하여 덜어낸다니까 안 부른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나 모든 법령에 차감한다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뺀다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처음에 유권 해석은 안분했어요.
해당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산출세액을 전액을 산출을 구해가지고 전체 소득금액 중에 5년간의 소득금액에 차지하는 값을 감변을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말썽이 난 거예요. 소송 갔어요. 뭐가 맞다? 뺀다가 맞다예요. 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빼지를 않고 산출세액을 소득세법 92조인가요? 산출세 곱하기 전체 과세표준분의 감면대상 소득금액 빼기 미공제된 소득금액 기본공제 곱하기 감면율을 감면세액 안문계산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감면세액이 줄어요. 그러나 소득금액을 빼버리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이게 대리법된 거죠. 그래서 대법에서는 아니다. 이건 빼는 게 맞다. 그래서 싹 뺀 걸로 이제 바꿨어요. 개정을 했어요. 세법을. 지금도 각종 세법령에 보시면 차감한다는 말이 많아요. 그건 다 뺀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까 말한 제가 말로 한 안문 계산식 있죠. 감면한 소득금액은 분모의 기존 주택의 기준 시가냐 완성주택의 기준 시가냐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법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국가가 패소했어요. 그래서 시행에 아예 개정을 해버렸어요. 분모의 기존 취득 당시 기준 시가라 하면 해당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된 주택이라 하면 재개발, 재건축 전에 기존 주택의 기준 시가를 말한다라고 못을 확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한 게 뭐냐면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에요. 1세대 비과세가 충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이 조특법 99조나 99조 3을 적용하는 신축주택 감면대상 주택이에요. 그러면 비과세 규정과 감면 규정이 다 적용되냐 안 되냐. 예. 거기에 국세청은 안 된다.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세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인정해라. 그래서 비과세 규정과 감면 규정 두 개 다 적용한다. 예. 하나 방금 생각해 잊어먹어버렸네요. 잊어먹었어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조합원 입주권 신축 완성된 주택의 적용 대상은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만 해당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살짝이 뭐가 끼어 들어왔냐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해당한 것이 살짝이 끼어 들어왔어요. 끼어왔다가 2022년 1월에 싹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제초한 특례법을 적용한 네 가지 형태, 자율정비, 가로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옛날 유권 해석에 보면은 소규모 재건축이 사업이 아닌 가로정비 사업에 따른 재건축 주택도 이 산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 조합을 그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회신은 뭐예요? 안 된다가 기존의 회신이었었어요. 지금은 그 회신은 사장된 겁니다. 예, 그건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이런 유권 해석인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모르는 소치예요. 유권 해석 생산 날짜를 꼭 보세요. 나중에 세법이 개정되면 그 유권 해석이 사장돼 버려요. 예, 그런 경우가 광항에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96조 예정 같은 경우 96조 1항에 2항인가요? 2항이구나. 2항이 다음의 경우로서 2000년 12월 말 이전까지 양도할 경우 다음 각호 어느 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가를. 9가 쭉 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2007년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계속 놔뒀던 거죠. 그게 사장된 범죄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유권 해석이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가 틀린 말이에요. 유권 생산할 때 꼭 보세요. 뭐 옛날에 나온 거에 3년도 있고 뭐 5년짜리도 있고 많아요. 그것을 현행 기준으로 바꿔 생각하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 자율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6가지를 조합을 입주권이라 칭한다. 152를 같이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완성주택,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시고 어찌됐든 1시까지 강의니까요. 35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